자, 이 애니를 시작하려면 기본 지식을 알고 가야 해요. 자, 가보자고요. 어느 먼 옛날 하늘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돌이 떨어져 사람들에게 신기한 힘을 주게 돼요. 하지만 빛이 있다면 어둠 또한 공존하는 법. 이번에는 어둠과 같은 검은 돌이 떨어져 괴물들이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죠. 그때 빛의 돌로 힘을 얻은 자들이 음악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열심히 퇴치하였고 그렇게 어느 정도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괴물을 퇴치하는 생물이 무지카트, 그리고 그 무지카트를 쥐하는 것이 컨덕터라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 괴물들은 여전히 이곳저곳에 존재하며 이 행성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인류를 떨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괴물들은 조화를 잘 이루어낸 음악, 즉 인간이 작곡한 음악을 듣는다면 곧장 그 악기를 부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사람들은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음악을 듣거나 만들지 않게 돼요. 물론 피아노를 치지도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엔 어느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과 가족은 이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년은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가족에게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소년은 마을 어느 건물 중앙에 피아노를 발견하게 되죠. 소년은 무심코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하자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 주인공 텍트가 등장하죠. 텍트는 컨덕터로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음악을 잘 모르는 소년을 위해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게 돼요. 이 피아노의 연주 소리는 마을 이곳저곳에 다 퍼지게 되어 사람들을 피아노 근처로 모여들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음악을 치게 된다면 괴물, 즉 D2가 달려온다고 했죠. 역시나 괴물은 곧바로 텍트에게 달려들지만 고교曲第5番運命컨덕터는 무지카트가 근처에서 지켜주고 있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지카트는 컨덕터의 한쪽 팔을 이용해 변신을 하고 컨덕터는 쥐봉으로 무지카트를 조종하고요. 그렇게 착각해 지리도록 D2를 퇴치하여 주인공도 퇴치되나봐요. 뭐 아무튼 텍트는 D2 하나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기력 소모도 심하기도 하고 기력 최대치가 걔 바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손에 만화 물약이라도 지어줘야 하나 싶긴 한데 이건 텍트의 무지카트인 운명이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비효율적 전투를 하기 때문도 있죠. 이것은 운명 스스로도 의도한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뉴욕에서 조정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뉴욕까지 같이 동행하기도 하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닥터! あんたまたなんかやらかしたの? 아니 안나가 있죠. 안나는 이 중에서도 나름 정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운명이 던진 택트를 받은 채 다시 뉴욕으로 떠나게 돼요. 뉴욕으로 떠나던 도중 식당에서 뉴욕으로 갈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뉴욕을 가기 위해선 저 마을을 지나쳐야만 하지만 저 마을은 이미 D2가 둥지를 터버린 마을이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은 과감히 마을을 버려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귀여운 운명짱이 나서면 되겠죠. 저쪽 마을에 D2를 모두 섬멸한다면 택트가 듣고 싶은 가게의 음악도 그리고 뉴욕으로 갈 길도 열리니까요. 그렇게 운명은 가게 하나 작살내고 날아가 버리죠. 가게 하나 작살내고 당당하게 마을로 날아간 운명은 ダメでした 기똥차게 실패해버리죠. 분명 처음에 모두 선멸하고 있었지만 땅에 숨어있던 D2가 기습하여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하에 숨어있는 녀석을 지상으로 꺼내온다면야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죠. 그 녀석을 밖으로 꺼내올 방법으로는 あいつらの大好きな音楽を嫌ってほど聴かせてやる 녀석들의 본능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마을에 있던 피아노를 운명이 가져오게 되고 텍트는 연주를 시작하죠. 당연히 연주를 들은 D2는 지하에서 나오게 되었고 운명과 텍트의 싸움이 시작돼요. 가이엔! 이 이후의 액션씬은 알아서 본편 찾아가 보시고요. 액션씬 개쩌니까 꼭 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지하에 있던 D2의 저 보라색 구슬이 핵이란 걸 안 텍트와 운명은 핵을 뚫어 처리하게 되죠. 이제 근처의 모든 D2는 선멸되었기 때문에 텍트의 피아노 소리만이 그 주위를 채우고 다음날이 되어 그들은 뉴욕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이쯤에서 잠깐 주인공이 어떻게 컨덕터가 됐는지 그리고 운명이 어째서 무지카트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약 10년 전 텍트의 아버지는 D2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D2를 선멸하는 단체 심포니카에서 음악은 D2를 선멸하는 무기이자 인류를 파멸시키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며 잠시 음악을 자제하라는 음악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텍트는 피폐한 삶을 살며 그저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만 치며 살아왔습니다. 방만 봐도 외모만 저희와 다르지 사는 건 돼지우리인 게 저희와 今週も掃除の時間がやってまいりました 똑같을 리가 없죠 이 씨발. 아무튼 텍트의 방을 청소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운명이었는데요. 운명은 무지카트가 되기 전 그저 코제트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텍트와 운명, 즉 코제트는 오래전부터 함께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집에는 안나 또한 같이 살고 있죠.
그들은 식사를 하며 텍트가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피아노만 치는 게 보기 싫은 코제트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고 꼽까지 주는데 어찌 하는 말이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는 저에게 하는 어머니의 말과 똑같습니다. 진짜 한 글자도 틀린 것 없이. 뭐 아무튼 그럼에도 텍트는 절대 밖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죠. 이 모습만 보면 외모 빼고 진짜 저랑 완전 똑같은데 나는 왜 이런 처자가 아무튼 시간이 지나 코제트는 어느 한 포스터를 가져오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심포니카의 축제가 이 마을에 열린다고 하네요. 심포니카의 축제에는 연극, 댄스, 포장마차 등등이 있으며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는 텍트에게 자신의 연주를 모두에게 들려줄 절호의 기회이지만 確信がない。僕の音楽は本当に人の心に届くレベルまで達してるのか。 라고 거절해버리며 시간이 지나 심포니카의 축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皆さんの明日への活力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피아노가 없어요. 사실 피아노는 코제트가 몰래 축제에 옮겨놓은 것이었는데요. 음악이 금지된 이 세계에서 그랜드 피아노는 희귀한 물건이기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엔 충분했고 코제트는 6시에 텍트의 연주가 시작된다고 걔 구라를 쳐버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6시 30분이 되어가지만 역시 텍트는 등장하지 않았고 텍트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있는 코제트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연주를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코제트의 독주가 시작되어 오메 시발 놀래라! 텍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텍트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텍트는 나름 축제에 걸맞은 상큼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게 돼요. 그것에 힘입어 코제트도 합세하여 이 둘의 듀엣 무대로 바뀌었고 남녀 둘이서 같이 피아노를 치는 이 장면은 참 달달하네요. 죽여버리고 싶게. 아무튼 이 둘의 연주는 달달하게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아까도 말했듯이 완벽한 연주를 해냈기에 디트가 습격을 하게 돼요. 방금의 폭발로 텍트의 오른손은 오토메이를 끼게 생겼으며 코제트는 私タクトのピアノ好き 텍트를 감싸 대신 죽게 되죠. 하지만 그때 코제트가 착용하던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했으며 요정이 쏜다 아니 요정이 텍트의 오른손을 가져오는 대신 코제트를 무지카트로 변신시키게 돼요. 자 그렇게 의도치 않게 컨덕터가 된 텍트와 의도치 않게 무지카트가 된 코제트는 과연 마을을 습격한 디트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텍트 오퍼스 데스티니였습니다. 자 장르, 액션, 음악,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텍트 오퍼스 데스티니는 마파와 매드하우스의 합작인데요. 디트로 인해 음악을 잃은 세계에서 음악을 되찾기 위한 컨덕터 텍트와 무지카트 운명의 싸움을 그리려는 것 같아요. 일단 긴 말 없이 애니가 개쩌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이 애니 좀 본 개 씹덕이다 하는 분들은 이미 마파가 액션씬에서 얼마나 개쩌는 회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작으로는 주술 회전과 진격의 거인 4기가 있죠. 그런 회사가 오버로드와 원펀맨으로 유명한 매드하우스의 합작이라니 이거 참 웅장히 가슴에 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씬은 물론이요 작화 또한 보는 내내 팬티를 갈아입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애니를 보다 보면 수많은 피아노 곡이 많이 나와요. 일본 노래만 듣는 씹덕인 제가 이 애니에 나오는 모든 피아노 곡은 모르지만 몇몇의 유명한 곡도 나와 친숙하기도 했죠. 애니에서 이런 피아노 곡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런 독특한 세계관과 독특한 설정이 가능했던 게 아무래도 합작이지만 이 두 회사의 오리지널 애니라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하면 크게 좋은 기억이 떠오르진 않죠. 제 기억에는 비비를 제외하면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비비와 원더에그 둘 다 엄청난 퀄리티와 신선한 설정 그리고 독특한 연출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는 건 사실이죠. 텍트 오퍼스 데스티니 또한 이와 기준으로는 나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마오마오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거 엄청 도전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단점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겠죠. 1화에서는 역시 애니의 처음을 장식하는 에피소드이다 보니 엄청난 퀄리티로 눈을 즐겁게 했지만 뜬금없이 2화에서 과거 회상이 나오며 잠시 뇌가 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액션씬도 나오지 않았고 1화보다 퀄리티가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중 가면 아예 퀄리티가 무난무난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기도 하네요. 과연 이 애니 또한 원더에그처럼 용도 3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비를 이을 또 다른 수작이 될 것인지 저는 기대를 해보며 텍트 오퍼스 데스티니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상 F덕이었습니다. 안녕!